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훈 미래스탁의 시장입니다. 5월 9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혼조세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0.17% 하락 마감, 나스닥은 0.18% 상승 마감, S&P 500은 0.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앞두고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다가 홈조세 마감했습니다. CPI 발표는 이제 10일 날 발표되고 PPI는 이제 11일 날 발표가 되죠. 이번 3대 주요 지수는 지난 이제 5일 날 우리 어린이날 때 4월 고용보고서 나왔었고 그다음에 10일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CPI 발표로 소비자 물가지수 앞두고 혼조세 마감했는데 4월 5일 날 나왔던 미국의 노동 시장은 아주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죠.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5만 3천 명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는 18명이었으니까 크게 웃돌았었고 실업률도 4월 실업률도 3.4%로 1969년 이후에 최저치 수준과 같았고 그래서 고용 강세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만 동시에 연준의 패드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이제 낮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 국채 금리가 고용 강세에 힘입어서 국채 금리도 이제 오름세를 보였었죠. 어, 10일 나오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앞두고 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미국의 이제 4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CPI가 이제 전월보다 0.4% 오르고 전년 대비는 5%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달 수치는 0.1% 상승에 오를 것이고 또 전년 대비 수치는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것이 거고 근원 CPI는 이제 전월 대비 0.4% 오르고 전년 대비 5.5% 올라서 전달에 0.4% 상승과 5.6% 상승해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표가 됐죠, 이번에. 그래서 이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는데 하락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발표한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4.4%였는데 전월보다 0.3% 하락했고요. 3년 후와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3년 후는 이제 3.9% 그리고 2.6 그리고 5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2.6% 전달보다 이제 0.1%씩 높아졌습니다. 또 3월 지역 은행 파산 이후 은행권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수요는 이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준이 이날 공개한 은행 대출 담당자 설문조사에서 1분기 은행들의 대출 기준은 강화되고 대출수는 약화됐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기준을 강화한 이유로 이제 불확실한 경제 전망, 그리고 위험 허용 범위 감소, 산업별 문제 악화, 그다음 현재나 향후 유동성 상태 악화 등을 꼽았습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신용 긴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고, 또 최근 이제 또 폭락세를 보였던 팩에스트 은행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은행권에 대한 우려를 또 일부 완화를 시켰습니다. 또 팩웨스트 은행은 이제 자본금 확충을 위해 배당을 주당 25센트에서 주당 1센트로 주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기술주들은 이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알파벳이 2.08%, 넷플릭스 2.62%, 아마존 0.17% 상승, 애플은 0.04, 메타 0.21, 마이크로소프트 0.64 하락 마감했고요. 테슬라는 1.02% 오른 171.79에 마감했고 리비안 3.43, 니콜라 0.63 올랐는데 루시드는 0.26% 하락했습니다. 페게스트 은행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거래일은 81.7%까지 폭등했는데 이번에도 3.65%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들은 이제 은행 등 매수세에 대부분 상승 마감했는데 독일만 좀 하락하고 프랑스는 상승했고 영국은 오늘 이번에 휴장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리세션 우려 완화 등의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는 73.16달러, 2.5% 상승 마감했고요. 국제 금값은 달러 가치 상승에도 상승 마감했네요. 온스당 2033.20, 0.4% 상승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0.49%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 증시 훈풍에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2,518억 순매수했고 기관은 4,50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급등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어제 또 이제 그 음식료, 사료 테마 관련주들, 비료 테마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또 세계 설탕 가격이 11년 만에 또 최고 수준에 올랐다는 소식에 의해서 사료 음식료 테마들이 또 급등했는데 대한제당과 삼양사가 상한가를 갔고요. 여기 이제 사료와 음식료 테마 상한가고 고려산업도 이제 사료 테마로서 급등했고 신성홀딩스도 음식료 테마로서 급등했고요. 경인양행이 급등했는데 이제 설탕 가격이 이제 최고 수준에 오르다 보니까 종속에서 JMC가 설탕 대체품 사카린을 생산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경인양행도 급등하였네요. 덕양산업이 이제 급등했는데요. 자동차 산업 기술 개발, 국제산업 지원 대상 기업 선정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덕양산업이 급등하였습니다. 덕양산업 장동대표 유튜브 라이브 중기 바닥주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코스닥은 0.33%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BK홀딩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75% 비율 감자 후에 이제 변경 상장 어제 첫날이었는데 상한가를 갔고요. JI테크가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주당 세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JI테크가 상한가를 갔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그리고 세계 설탕 가격 11년 만에 최고 수준 기록으로 사료 음식료 테마들이 올랐는데 한일 사료도 사료 테마로서 급등했고요. 또 팜스토리 한탑도 사료 테마로서 급등하였습니다. 또 레오크레마는 이제 음식료 테마로서도 급등하였고요. 핀텔이 이제 급등했는데 현대차 등과 국토부에서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의해서 핀텔이 어제 급등하였습니다. 어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에서 핀텔 추매시켰었죠. 추매시키고 또 매도도 일부 매도도 시켜드렸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유상증자 권리료 효과 발생에 또 급등하였고요. FST는 이제 애플 호실적 발표 속에 미국 주요 기술들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로서 어제 또 급등했네요. 삼광밴드는 조선기자재 관련주로서 또 1분기 호실적 소식에 또 의해서 삼광밴드도 급등하였습니다. AP스가 이제 급등했는데 OLED 관련 테마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차량용 OLED 협력 논의 소식에 의해서 APS가 OLED 테마로서 급등하였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는데요. 공유 아래 소개 링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